네,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92의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연습용 수험번호, 문제 유형, 감독 확인번호 있고요. 1번부터 보죠. 1번.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관련 수익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기간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을 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합리적, 체계적 배분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 직접 인과관계로 따져서 그 비용 인식하는 거는 매출원가 같은 겁니다. 1번 바로 틀렸습니다. 2번 수익은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건 제외한다. 이게 자본거래를 제외한다는 이야기고 수익의 증가 맞죠? 수익이니까 효익 증가 맞습니다. 3번 수익이란 기업 실체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부채 감소, 뭔가 이득이 되는 거죠. 수익 정의 맞습니다. 4번 수익은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을 어떻게 언제 하는지 보니까 우리 수익의 인식 조건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수익이니까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뭐 이득이 되는 거네. 경제적 효익 증가 측정 맞는 이야기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확실히 틀렸죠. 감가상각을 설명해 놓으면서 직접 인과관계를 파악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 자체는 좀 어렵긴 해요. 어려운 편입니다. 이걸 틀렸다고 해서 역시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틀려도 크게 상관없는 문제예요. 2번 보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된 주 세무의 주식을 2019년도에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주 회계의 2020년도 손익계산서상 인식할 영업외 수익 및 영업외 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보죠.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을 각각 물어봤습니다. 2019년 10일 31일 현재 주 세무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주당 공략 가치는 1000주 5천 곱해보면 500만원치 단기 시세 차익 목적,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샀다는 이야기예요. 보유하고 있다. 샀다는 게 아니고 보유하고 있다. 어쨌든 기말 공정가액 500만원이라는 겁니다. 2020년 10월 12일 주 세무의 주식 500주, 절반이네요. 절반 500주를 주당 4,900원, 5,000원짜리인데 4,900원에 팔았어요. 주당 100원씩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1000주인데 주당 500주, 죄송합니다. 500주 팔았으니까 500주인데 주당 100원씩 손해보고 팔았으니까 5만원의 처분 손실이 생겼을 겁니다. 영업의 손실인 거죠. 5만원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인 거죠. 그리고 2020년 10월 31일 이때 500주 남았죠. 1000주 중에 500주 팔았고 500주 남아있는 거죠. 주 세무주식 5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주당 공시 가치는 5,100원이다. 작년 말에 5,000원이었는데 5,100원으로 100원 늘었네. 100원 평가이익. 500주 주당 100원씩 평가이익. 그러면 5만원 평가이익. 이거는 영업의 수익이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도 5만원, 영업의 수익도 5만원, 5만원, 5만원입니다. 답이 4번입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1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 목적으로 보유 중인 토지, 재고자산 아니죠. 팔려고 보유한 게 아니라 사용하려고 보유한 겁니다. 유형자산이에요. 2번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 맞죠. 재고자산. 3번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장기 시세 차익이다. 이렇다면 이건 투자자산입니다. 4번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옥 이전을 목적으로 보유 중 이전 목적 건물, 이것도 사용하기 위한 거니까 유형자산이죠. 그래서 답이 2번. 4번 보겠습니다. 4번 다음 중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올바른 것은 취득원가 구입 가격이 5천만원, 일단 5천만원짜리인 겁니다. 근데 구입 운송비용, 이건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죠. 플러스. 그리고 설치 및 시운전, 이것도 시운전 해봐야 되겠죠. 설치비 듭니다. 이것도 포함시킵니다. 플러스. 기계장치 사용을 위한 직원 교육비. 기계장치를 사용하려면 직원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봐요. 시켜야 되는데 일단 직원 교육비는 설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건 교육 훈련비입니다.
교육훈련비로 해가지고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비용으로 처리하지 또는 뭐 기계가 제조와 관련된 거라면 제조 원가로 처리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 원가는 위에 3개 이거 다 합한 거죠. 5,250만 원이 됩니다. 5,250만 원 답이 3번이네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산표 보이시나요? 바로 찍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10초 만에 푸시면 겁니다. 재무제표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까지 되죠. 시산표는 아니죠. 6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상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거래는 딱 보니까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떼놓고 부채예요. 이거는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거죠. 답이 1번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죠. 대손충당급은 해당 채권의 자산적 차감적 평가계정.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 떼놓고 부채죠. 이거는 나머지는 부채가 아니에요.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채. 1번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할인 발행 경우 사채이자는 매년 감소한다. 문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거 틀렸다고 해서 전혀 실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할인 발행한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나오겠죠. 할인 발행했으니까 사채이자는 매년 증가합니다. 감소가 아니고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유효이자율법에 적용하면 사채 할인 상각되는 게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2번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당해 사채 액면가액에서 부과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할증 발행 자금이기 때문에 플러스 해주는 겁니다. 할인 발행 자금은 마이너스. 3번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든 매년 상각액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인데 유효이자율법 적용해서 뭐 상각하는 거에 대한 과정을 알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끔 출제되니까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1기 회계연도 중 10월 1일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만원, 기계장치 5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기계장치 취득 부대 비용으로 50만원을 지출했다. 취득 부대 비용은 매입 원가에 포함되겠죠. 동기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증액법으로 생각한다. 1기 회계연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로 맞는 것은 보죠. 기계장치가 전체가 500만원짜리인데 500만원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고 50만원을 포함해서 550만원짜리인 겁니다. 전체 550만원이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얼마? 잔존가치 100만원을 건드리면 안 되죠. 그렇다면 건드릴 수 있는 게 450만원. 이거를 감가상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액법 상각한다 했고 10월 1일에 취득했어요. 그리고 내용연수 5년. 그럼 5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곱하기 5분의 1.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1기 회계연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감가상각비 구하는 거 맞는데 문제가 10월 1일에 샀다는 거죠. 올해는 10, 11, 12 3달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2개월분의 3달 12분의 3 이거 계산하면 올해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450만원 나누기 5 나누기 12 곱하기 3 하면 22만 5천원. 그래서 답이 3번.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갑사는 뭐 갑이라는 회사를 말하는 거겠죠. 갑사의 제품 A와 제품 B에 대한 제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였을 때 A의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했고 기계 시간이 여기 있네요. 600시간, 400시간 합해서 1000시간이고 그리고 제조 간접비를 기계 시간에 따라 배우 제조 간접비가 실제 제조 간접비 3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1000시간에 300만원 300만원 제조 간접비 조업도부의 제조 간접비니까 1000시간 분에 300만원 하면 시간당 3,000원 기계시간당 3,000원인 겁니다. 300만원 나누기 1000시간 하면 기계시간당 3,000원인 겁니다. 제품 A니까 600시간당 곱하기 3,000원 하면 제조 간접비 나오겠죠. 600 곱하기 3,000원 하면 180만원 이 A 제품의 제조 간접비로
배부되는 거죠. 그럼 A의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제조원가는 위에 3개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700 더하기 400 더하기 180만 원 하면 1280만 원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행태는 행태란 말이 나오면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되죠. 변동원가, 고정원가 좀 맞죠. 매몰원가는 과거의 원가, 지금 의사결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걸 매몰원가라고 하죠. 11번으로 갑니다. 주동영은 올해 초 사업을 개시하였다. 다음의 자료에 의해 단기의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보죠. 매출원가를 구하라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기본원가는 50만 원인데 기본원가가 뭔가요? 기초원가, 기본원가 같은 말이죠. 직접원가 같은 말이죠. 직접 재료에 직접 노무비를 합한 게 기본원가입니다. 기말 제공품 이렇게 있고 기말 제품이 이렇게 있고 제조 간접 원가가 이렇게 있으니까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고 제조 간접 원가도 합해 있으니까 이걸 두 개를 합하면 80만 원. 80만 원이 단기 총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T자를, 제공품 T자를 그려보죠. 제공품. 올해 초에 사업을 개시했으니까 기초 재고가 없어요. 기초는 0입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가 있죠. 차변이 총 제조원가입니다. 총은 80만원. 차변학교 80만원. 대변학교도 80만원일 거고. 기말 제공품이 40만원 있으면 기말. 대변은 기말이죠. 기말이 40만원. 그러면 단기 제품으로 간 제품 제조원가가 80 빼기 40 하면 4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품 계정을 그려봅니다. 제품 계정 그려보면 기초 제품 역시 없습니다. 단기 초에 사업 개시했으니까 올해 초 0원입니다. 제품 제조원가는 여기서 이렇게 40만 원으로 오는 거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40만 원. 차변학계 40만 원이고요. 대변학계도 40만 원일 거다. 그러면 기말 제품 대변에 기말 보면 10만 원 이렇게 오니까 매출원가는 여기 있는 거죠. 40만 원 빼기 10만 원 하면 30만 원이 매출원가가 된다는 겁니다. 답이 2번이죠.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만 짝지어진 것. 제조원가 명세서는 일종의 제공품 계정을 풀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공품 계정, 제공품 써보죠. 제공품 T자 크게 그리면 기초가 자산이니까 차변, 기말이 대변이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대변에 있고요. 차변에 단기 총 제조원가가 있는데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죠. 한 특이한 게 여기서 제공품 계정이 없는 게 직접 재료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의 기초, 단기 매입, 기말 이런 것들이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단 보죠.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 직접 재료비의 기초, 매, 기말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기억이 맞아요. 다음 2번 기말 제품, 기말 제품은 제품 계정에 있겠죠. 이건 아닙니다. 기말 제공품 있죠. 기말 제공품 있습니다. 2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있네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도 있습니다. 다음에 단기 제품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에 있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얼, 미음, 기억, 디귿, 리얼, 미음 답이 1번입니다. 기억에서 실수들 많이 하세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도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과세 표준. 일단 매출액은 과세 표준이 대표적으로 과세 표준 맞고요. 다음에 매출액 과세 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거. 대장하, 대손금, 장려금, 하자보증금 이런 거는 차감하지 않는다. 대손금, 장려금 이런 건 차감하지 않는다. 그다음 두는 거죠. 매출 내누리는 매출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빼기 200만 원 하니까 4,800만 원. 답이 2번이네요. 1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공급. 과세 거래 맞죠? 재화 공급.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 맞습니다. 재화든 용역은 이든 공급하는 건 맞고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과세 대상인데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은 재화의 공급, 용역 공급, 재화의 수입 세 가지죠.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일수는 며칠인가?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부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가 끝난 후 며칠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 20일 이내. 3번에 있네요. 순간 안 보였습니다. 3번 20일 이내. 일부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사일까 역산한 기간 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공급시 끝나고 2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실무 들어가겠습니다.